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9주차, 22년 29주차 대구 부산 특별히 한번 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빚내서 집 사라. 기억하시죠? 빚내서 집 사라 시즌1.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이 했던 이야기죠. 지금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경호 장관 요 시스템에서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시즌2. 빚 내서 집 사라 시즌2. 그때 당시는 전세가율이 좀 높았어요. 75%?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작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집 사라.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 이 갭 차이가, 매매 전세 갭 차이가 커졌어요. 그런데 집 사라. 조금 부담은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구독은까지는 안 해주시더라도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진짜 제 영상 찍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팔아도 됩니다. 지방주택 더 사세요 라는 요런 뉴스들을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왜 더 사라고 하냐. 더 사고 시중에 매물이 줄어들어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공급을 하고 싶어서 몇 개? 250만 개 더 지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청약도 실패, 매물도 쌓여 정책을 추진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지난번에 매도 안 해도 되는 혜택으로 주택 가격 부양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매물로 덜 나오니까 전세 물량이 폭발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방주택 사라 괜찮다. 이 세금 많이 깎아주는 거 보이잖아. 종부세 많이 깎아주잖아. 사라. 그렇게 해서 매수세를 좀 붙이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매수세가 안 붙어요. 이 대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공통지역으로 매수세가 안 붙습니다. 서울 지역 거래량 7월에 거래량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보수 정권은 뭐다? 네, 보수 정권은 집권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진보 정권이 집을 잡으면은 집값이 올라가고 이 경제 사이클에 의해서 집값의 이 순환하는 사이클에 의해서 집값이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운대가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요 주기가 뭐 짧으면 8년, 길면 12년, 뭐 중간치로 잡으면 한 10년, 5년 5 플러스 5로 잡는다면 누가 잡으니까 떨어지고 누가 하니까 올라간다. 참 이게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있는지. 아무튼 지금 정권에서 하향 안정화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내놓는 정책들은 모두 다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거스르기가 힘들더라. 지난 정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어요. 지금 정권에서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만 이 내려가는 이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처럼 이 순환하면서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는데 지역별로 좀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는 그 모든 지역들이 현상을 같이 한다. 어느 지역 하나 우리 집 내버려 두고 빈집털이 한번 갔다가는 야, 그 집 가서 또 털린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옮겨 다니면서 순환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붙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 부산만 봐도 대구가 먼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부산이 재빠르게 따라왔어요. 이 격차 6개월 안 될 거예요. 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되면 요 기간도 더 단축될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대구와 부산의 이 시간 차이는 한 2개월 정도로 봤었는데요. 근래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근데 체감상은 지금 한 4개월 정도까지 시간 차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대구 사람한테 야, 니 부산에 가서 부산 거기 집값 겁나게 많이 올랐잖아. 부산 가서 집 살래 하면은 아니, 우리 지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산 가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부산은 별로 안 떨어졌잖아. 부산 지역 사람들한테 야, 너 대구 가서 집 살래? 라고 물어보면 야, 우리 집이 팔려야지 가서 사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치 거래량이 감소해 나가고 있다. 매수 의지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모양새. 이번 주에 보니까 올랐는 곳 3곳, 떨어진 곳 3곳, 3주 연속 오르는 곳 3곳, 떨어지는 곳 3곳인데요.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 좀 기계적인 반등이 일어났고, 올랐던 지역들은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모양새, 대구도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고요. 부산은 살짝 들리긴 했지만 별로 좀 의문은 듭니다. 매수 우위 지수
가장 근래 보시면 떨어진 곳 동그라미 끝에 해볼게요. 광주, 울산, 대구 떨어졌고요. 부산, 인천, 대전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근데 이 수치가 모두 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한 20대로 지금 다 수렴해 가고 있어요. 팔자가 80이면 사자가 한 20? 요 정도 수치하면은 아마 그렇게 나타날 듯 해요. 팔자가 훨씬 더 많다. 근데 사실상 지금 어느 지역을 보나 매수세는 0에 가까워요. 이 매도세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매수의 지수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관적인 수치, 나름 주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은 못하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모든 광역시 지역 보실까요? 저 북쪽부터 볼게요.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모든 지역이 다 하락으로 접어들었죠. 그나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광주와 울산도 지금 하락세에 동참을 했고요. 일반 도지역들 전남도 마이너스, 충남도 마이너스, 경기, 충북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역 경남, 경북, 강원이라고 하지만 이 상승하는 수치가 아주 미미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지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7월 11일자 결과 발표할 때부터 해서 모든 광역시가 다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나중에 계단신 하락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이 다 비슷한 분위기다. 어디 팔고 어디 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전세 가격 지수 이번 주 접어들어서 전국 6개 광역시가 모두 다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세가 조금 더 먼저 늦게 떨어져요. 조금 광주도 보셔서 알겠지만, 전세가가 조금 늦게 떨어진다. 하지만 낙폭은 훨씬 더 커진다. 요 앞페이지 자료와 뒷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매매 거래량 2017년부터 쭉 흐름을 살펴보면 좋은 시절 다 갔다. 이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가장 호황기였다. 20년 요맘때 19년 20년 네 20년 그때 다시 오지 않을 2020년 이 뭐 원더키디의 해인가요? 어린 시절 보던 만화 2022 원더키드인가요? 2020인가요? 네, 아무튼 2020. 이 해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만화 영화상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거의 폐허로 변하지 않았던가요? 이 되는 건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더 폐허가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거래량 전국적으로 다 같이 줄어들고 있는데, 4월달 반짝했어요. 또 7월달도 반짝할지 몰라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나타냈던 그 화면, 그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집을 사라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내놓고 있어요. 집을 사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자, 거래량 감소 되고 이제 이 모든 지역이 거래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이에요. 여기에서 늘어나봐야 50건 100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가 정점이었냐 하면은 이 4월은 아무튼 가장 정점이에요. 여기에 거래량을 뚫지는 못할 거다. 근데 대구에는 보니까 최근에 여기 흐름이 7월 달의 거래량은 4월의 거래량을 뚫을 듯하게 여기 조금 많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대구는 이때까지 역대 최저. 부산도 그나마 2,000건 이상까지 분위기 살려놨는데 다시 1,800건 3월 달보다 더 적은 한 1,600건대 거래 마무리 될 거예요. 부산도 막 수그러들고 있다. 그 다음 인천 지역은 거래가 그래도 대구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 대구보다는 조금 다시 나은 상황. 집 괜찮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 전반적으로 4월이 피크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요. 요때가 피크였다. 4월이 피크였다. 그때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다 감소세. 7월 되면 또다시 분위기를 반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규제 해제를 위한 대책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약발이 안 막혀요. 약발이 안 막혀요. 자, 매매 거래량 1,000만으로 환산해봤을 때 대구가 꼴찌. 부산도 그 뒤를 점점 따라오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봐도 대구가 한참 안 된다. 근데 뭐 큰 차이가 없다. 모든 지역들 다 빨간불에 막 점점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부산 지역도 7월달 접어들면 아마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주간 신고가 비율. 요거 지난주에도 약간 의미있게 제가 다뤄봤었는데요. 부산 지역 위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 보시면 20 아래로, 신고가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제가 밑줄을 긋고 있는데요. 2주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시 반등해서 신고가 비율이 20%를 형성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4주째 20% 이하의 신고가 비율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 저한테서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아주 희소한 아이템이죠. 자, 대구는 신고가 비율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야, 전세까지 신고가 비율을 한번 나타내 본다면은, 그것도 다음엔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전세 신고가 비율이 아마 부산 지역도 10% 이하로 떨어질 듯 해요. 거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는 전세 신고가 비율도 아마 5%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전세 대란 절대로 없다. 자, 주간 거래량 제가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시즌2라고 점해봤는데요. 아마 요맘때부터 규제 해제를 위한 대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구 지역 보시면 27주차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 29주차에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봤을 때 아주 많은 규제 해제 관련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정리해서 담아본다면은, 와, 이거 과거 역대,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이라고 이렇게 쭉 막 브리핑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야만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해제책들을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생각보다 규제가 많이 해제되고 있어요. 자, 부산도 거래량 다시 살짝 살아나는 듯 하지만 규제 해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났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나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방이 막 집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주택 3주택 때도 세금 부담 많이 없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자, 대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빚내서 집사라 시즌2. 네, 여기까지 제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여기 왼쪽 편에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 요거는 6개 광역시를 다 나타냈는데 다 같이 뭐 늘어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쭉 요런 순서로 나타나 있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전세 좀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저천만으로 요건 임대차법 3법 시행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2+2에서 눌러 살다가 아마 요 비중은 다시 또 2+2로 더 눌러 살 수도 있습니다. 2+2 임대차 3법이 아니었더라도 기존에도 2+2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세 보증금의 뭐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달라지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2+2로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게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더 줄어들고 있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 대구가 아주 저조하고 부산 지역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나마 인천 사람들이 몰려들 법한 이런 곳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 울산이 대구보다 거래가 더 없어요. 울산이 거래가 더 없습니다. 자, 부산도 지금 많지는 않은 상태, 대구도 많지는 않은 상태. 자, 매물 살펴보시면은 빚내서 집사라 시즌2 B2 빚고나는 사이 B2 시대로 다시 가보면은 부산 지역 매물 둔화됐죠.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대구도 증가하는 추세는 맞지만 근래 들어서 매물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인천 매물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 나머지 지역들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매물 증가세가 근래도 좀 둔화되고 있다. 요런 느낌. 그래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는 아직까지 늘어나는 모습, 워낙 입주가 많아서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감소해 나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은 매물은 감소하는데 전세 매물은 늘어난다. 부산이 인천 다음으로, 인천이 근래 들어서 기울기 1위고요. 부산이 2위. 대구는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아주 야금야금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 두 지역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보기 좋으시죠? 자, 대구 지역 그 물량이 많다는, 입주 물량도 많고 탈 많은 대구 지역이 요 정도로 물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부산 지역 요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무리 빚내서 집 사고 싶어도 전세 매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내가 집을 사는 순간 내가 편하게 임차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집을 추가로 더 매수하는 경우 내가 편안하게 임차인이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임대인님 제발 좀 임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을 찾아다녀야 될 그런 형국으로 주객이 전도된다? 이 정도로 봐야 될 정도로 상황은 그러합니다. 전국적으로 요 빨간불 들어오는 지역들 전세 매물이 좀 많다. 물건 생각보다 안 뺀다. 지금 여기 엄청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를 역전한 곳이 인천이에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인천이 전세 매물이 더 많다. 역전해버렸어요. 대구를 역전해버렸어요. 이럴 수가. 1등을 놓치다니.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정부에서는 아무리 사라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전세 매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임대차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져야지 될 텐데 그것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네, 김방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